밤에 잠자리 드는 시간이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혹시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젊었을 땐 정말 머리만 대면 잤는데, 나이가 들면서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뭐랄까, 잠드는데 오래 걸리거나, 자다가 자꾸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약에 기대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마치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듯이 전문가 조언이나 연구 결과 중에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저희가 쏙쏙 뽑아왔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밤이 조금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잠자는 양상, 그러니까 수면 패턴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니 잠 못 자는 건 당연해 하고 그냥 넘길 일은 아니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 동안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건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약 없이도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힘을 이용해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맞아요.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잠이 달라지는 건지 그 이유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더 잘 이해될 테니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몸에서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 바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6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해요. 와, 절반이나요? 네. 해가 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분비되어서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신호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초저녁 잠은 많은데 새벽에 일찍 깨시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그 멜라토닌이라는 신호가 약해지니까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속의 생체 시계 자체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 시계가 조금씩 앞으로 당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좀 일찍 졸리고 새벽에 일찍 깨게 되는 거죠.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드시는 약,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관절염 약 같은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인이 정말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이네요. 그러다 보니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찾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수면제는 분명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걸 장기간 사용하거나 의존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낮 동안에 좀 멍하거나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시다가 비틀거려서 넘어지는 낙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약효가 점점 떨어져서 용량을 늘리게 되거나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그런 의존성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비약물적인 방법들이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열쇠로 호흡에 주목해 볼까요? 아니, 숨쉬기만 잘해도 잠에 도움이 된다니. 이게 참 솔깃한데요. 어떤 원리인가요? 네, 아니 좋은 시작입니다. 숨쉬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율신경계 활동 중 하나인데요. 이걸 활용해서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 상태로 유도하는 거죠. 특히 478 호흡법이라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해서 꽤 널리 알려졌죠. 478. 뭔가 숫자에 비밀이 있나 보네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편안하게 누우시거나 앉으세요. 그리고 입은 다물고 코로 넷을 세면서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슴이 아니라 배가 볼록하게 나오도록 숨을 깊이 쉬는 이른바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배 위에 손을 이렇게 얹고 하시면 배가 오르내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배로 숨 쉬는 거군요. 네. 그 다음 7을 셀 동안 숨을 잠시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8을 세면서 입으로 후 하고 소리를 내며 숨을 천천히 길게 내뱉는 겁니다. 이 4, 7, 8 과정을 한 서너 번 반복하는 거죠.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쉬고. 그런데 7초 동안 숨을 참는 게 조금 답답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7초가 청각보다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요. 그럴 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한 5초나 6초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익숙해지면 7초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숨을 잠시 참는 동안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라는 것이 활성화된다는 점이에요. 부교감 신경계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을 좀 차분하게 만들고 휴식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신경계거든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안정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제 쉬어도 돼 하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아,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몸의 이완 스위치를 켜는 거군요. 그럼 4, 7, 8이 좀 복잡하다, 어렵다 싶으면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그럼요. 숫자 세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배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올라오고 내쉴 때 배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는 복식호흡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자야 하는데 하고 걱정하는 대신 그냥 내 배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는 거죠. 몇 분만 해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숨쉬기 연습. 이거 오늘 밤 당장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숨쉬기로 몸을 좀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은 잠자는 환경과 습관을 점검해 봐야겠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던데 마치 매일 양치질하는 것처럼 잠을 위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수면 위생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내용은 아주 상식적이고 중요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규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 밤에 잠드는 시간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밤에 잠든 시간보다는 아침에 햇빛을 보고 일어나는 시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도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밤에 좀 설쳤더라도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는 거죠. 아하, 알람을 꼭 맞추고 규칙적으로 일어나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 수면 위생 규칙은 뭔가요? 바로 침실 환경입니다. 우리 뇌가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확실히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침대에서는 잠을 자거나 부부관계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활동, 예를 들어 TV 보기, 스마트폰 하기, 간식 먹기, 혹은 누워서 걱정거리 곱씹기 같은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걸 자극조절 요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침대와 깨어있음 또는 걱정의 연결고리를 끊는 거죠. 아, 맞아요.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잠이 더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잘못된 연결고리 때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침실 환경 자체도 중요한데요.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빛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막 커튼을 이용하시거나 혹시 작은 불빛이라도 있다면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약간 서늘하다고 느껴지는 온도 한 섭씨 18도에서 22도 정도를 유지하고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네, 기억해야겠네요. 또 어떤 습관이 중요할까요? 낮 동안의 활동입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같은 신체 활동도 밤잠에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낮에 걷기 같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수면의 질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오, 정말요? 네. 다만 잠자기 직전, 그러니까 잠들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몸을 흥분시켜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낮에는 좀 움직이고 햇볕을 쬐는 게
밤잠을 위한 투자군요. 아, 그럼 먹는 건 어때요? 저녁에 뭘 먹거나 마시는 것도 잠에 영향을 많이 주죠. 아, 물론입니다. 특히 카페인이 든 음료, 예를 들어 커피, 녹차, 홍차, 콜라 같은 것들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통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라고 권장하더라고요. 오후 2시요? 생각보다 이르네요. 네, 그렇죠. 또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에는 약간 알딸딸해서 잠이 드는 것 같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오히려 잠을 자주 깨게 만들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밤에 화장실 마느라 깨게 만들 수 있고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쯤에 마치고 너무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배가 고프면 어떡하죠? 꼬르륵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 혹은 크래커 몇 조각 정도의 가벼운 간식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허기는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속이 편안할 정도의 소량 섭취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20분,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온다. 이럴 때 정말 괴로운데요. 어떻게 해야죠? 그럴 때는 억지로 자야 해 하고 애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누워서 뒤척이면 침대는 잠 못 자는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럴 땐 차라리 잠시 침대에서 나오세요. 거실로 가서 아주 희미한 조명 아래서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재미없는 책을 잠시 읽는 등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음이 느껴질 때 침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TV나 스마트폰은 안 되고요. 네, 화면이 밝은 것은 피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침대는 편안히 잠드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연결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자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잠시 빠져나왔다가 다시 시도하는 거군요.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겠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들을 좀 살펴볼까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을 보니까 약은 아니지만 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마운 음식이나 차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을 자연스럽게 수면 친화적인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입니다. 아, 우유. 네.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우리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고 잠을 오게 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우유의 칼슘도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요. 바나나에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신경계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서 부족하면 잠들기 어렵거나 밤에 쥐가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아, 마그네슘이요? 네, 잠들기 1시간 전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릴 적 지혜에 과학적 근거가 있었네요. 신기하다.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대추차입니다. 예로부터 천연 수면제라고 불릴 만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잘 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한의학에서도 산조인, 그러니까 멧대추씨를 불면증 처방에 쓰기도 하고요. 현대 연구에서도 대추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대추차를 끓일 때 씨를 빼지 말고 같이 넣고 끓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씨를 같이요? 네, 씨에 좋은 성분이 더 많다고 하네요. 말린 대추 한 줌, 한 10알 정도를 물에 넣고 약한 불에 은근히 끓여서 잠자기 1, 2시간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대추씨의 비밀이 있었군요. 달콤해서 마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달콤한 체리가 아니라 색이 더 진하고 신맛이 강한 품종인데요. 이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 함량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타트 체리 주스를 꾸준히 마셨더니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는 결과도 있고요. 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네, 시중에서 주스를 고르실 때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 없이 100% 원액으로 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잠들기 1에서 2시간 전에 한 잔,
약 200ml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천연 멜라토닌이라니 아주 솔깃한데요.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또 있을까요? 네 번째는 견과류, 그중에서도 아몬드와 호두입니다. 아몬드에는 앞서 말씀드린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호두에는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좀 출출할 때 간식으로 한 줌 정도, 그러니까 아몬드나 호두 각각 7알 내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해야겠죠. 우유, 바나나, 대추차, 타트체리 주스, 아몬드, 호두. 와, 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품들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혹시 당뇨가 있으시거나 다른 질환으로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바나나나 대추는 달 수 있으니까요. 네네, 당분이 있으니까요. 그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 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몸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사실 잠 못 드는 밤에 가장 힘든 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걱정이나 생각들인 것 같아요. 아,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내일 피곤할 텐데? 하는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더 달아나게 만들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불면증을 겪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 잠을 못 자는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전략은 바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꼭 자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걸음이죠. 강박감을 내려놓으라. 아,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몇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잠자리에 누워서 자야 해 하고 애쓰는 대신 앞에서 배운 호흡법에 다시 집중하는 겁니다. 숫자를 세거나 배의 움직임에만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걱정은 사라지고 몸이 이완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불리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해파리요? 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팔, 어깨, 얼굴 순서로 각 부위의 근육에 잠시 힘을 주었다가 힘을 쭉 빼면서 그 부위가 완전히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치 해파리가 물속에 흐물흐물 떠 있듯이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오, 재밌는데요? 해파리처럼 몸에 힘을 뺀다. 상상만 해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했던 일이나 좋았던 일을 한두 가지 떠올려 보거나 아, 오늘 하루도 애썼다, 이만하면 잘 지냈다 하고 스스로를 좀 다독여주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는 거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역설적 의도라는 기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역설적 의도요. 네. 잠이 안 오면 그래, 오늘 밤은 그냥 안 자고 깨어 있겠다 하고 오히려 잠을 자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자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스르르 오기도 한다고 해요. 와, 잠을 자려고 애쓰는 대신 깨어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잠을 부른다니 참 역설적이네요.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결국 편안한 잠을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이라기보다는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여러 도구들을 찾아서 꾸준히 활용하는 뭐랄까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숨쉬기 연습부터 잠을 부르는 좋은 습관 만들기, 자연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까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은 종합적인 관리와 꾸준함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 방법들 중에서 아, 이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과 리듬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적어도 2주 이상은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당장 효과가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런 비약물적인 방법들은 부작용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잠자는 힘 자체를 길러주는 가장 건강한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안한 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건강한 잠은 우리 삶의 활력과 질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하는 대신 내 몸에게 이제 편히 쉴 시간이야 라고 다정하게 촉삭여주는 나만의 작은 의식, 뭐랄까 리추얼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잔잔한 음악을 잠시 감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오늘 배운 4, 7, 8 호흡을 딱 3번만 해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밤이 오늘보다 더 평화롭고 고요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